시즌 첫 메이저 대회 2024 호주 오픈 TVN 스포츠. 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이제 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스쿼드 역대 최강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던 대한민국 대표팀이지만은 네. 또 우리가 2002년 대표팀과도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현재 대표팀이 역대 최강의 전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구 해설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아시안컵이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또 다크호스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 아시안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전부터 상대를 해야 되는 바레인이 그 다크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빠른 역습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첫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이 어떻게 될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 지금 이번 대회 조편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개 조 중에 2조에 속해 있죠. 네,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과 한 조에 묶였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나머지 세 국가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별리그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펼쳐지는 바레인과의 첫 경기 이후에 나흘 후에 또 요르단의 경기가 있잖아요. 바레인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요르단전을 치르느냐가 정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를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축구 스타일이 마냥 뒤쪽으로 머무르는 축구가 아니라 위쪽에서부터 싸우는 축구라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명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세 경기 모두 집중해야 할 것 같은 이번 아시안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0일 우리 선수단이 도하에도 입성했습니다. 해외파 선수들도 워낙 많고요. 선수들이 완전체가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죠. 네, 아무래도 유럽파 선수들이 조금 늦게 합류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강인 선수는 소속팀에서 컵 대회까지 치르고 합류를 했기 때문에 합류를 하는 시간 차이는 분명히 조금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좀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때 주축으로 뛰던 선수들이 지금 모두 다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기억을 살려서 좋은 멘탈리티로 이번 경기 시작할 것 같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수단 64년 만에 우승을 위한 준비를 모두 끝마치고 이제 결전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카타르를 향하는 여정의 시작을 좀 확인해 볼까요? 매치데이 13일 전 전지훈련진 아랍에미리트로 출국을 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아부다비에서 일주일간의 훈련 일정이 시작이 됐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던 손흥민, 화미차 선수가 아부다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강인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요. 이렇게 완전체가 된 대표팀입니다. 네, 골든보이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합류를 했습니다. 이라크와의 최종 평가전을 가졌는데 이재성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클린스만호 A매치 6연승 질주를 달렸습니다. 네, 로테이션 멤버도 대거 기용을 하면서 승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결전의 땅 카타르의 도하에 도착을 했고요. 4일 전에 현지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 엔트리 26명의 선수 중 유로파 선수 역대 최다 12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황희찬 선수의 공식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경기에서 또 이기고 싶다는 각오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특히나 클린스만 감독은 첫 번째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출사표를 던지면서 곧 다가오는 바레인전과의 중요성을 2번, 3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많은 팬들이 지금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응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선수들이 속해 있는 유럽 팀과 팬들도 응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고마운 응원 메시지가 정말 많았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굿럭 이강인이라고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올려줬고요. 손흥민 선수의 스퍼스 오피셜, 이제 토트넘 공식 계정도 손흥민 선수가 빅게임을 잘 치르고 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울브스 측에서는 굿럭 휘찬이라고 짤막하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또 인상 깊은 게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인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또 한국말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이분들이 가장 진심이신 것 같아요. 네. 한국말로 무려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우승국을 또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팀에서 워낙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각 팀의 애정 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해외 각지에서 성원을 받은 대표팀이 사실 우승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아시안컵 우승을 거둔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우리가 초대 대회 그리고 그 다음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의 VCR 자료들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흑백으로 전달을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역대 우승국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열린 첫 번째 대회 초대 챔피언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유일한 대회인데요. 두 번째 대회에서 우승이었는데 2년 연속으로 우승이었지만 이게 마지막 우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열렸던 1964년 대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아쉽게 3위에 그치고 말았고요. 네, 역시 개최국도 이란이 우승을 했던 68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란이 정말 좀 대단했어요. 네, 72년을 볼까요? 태국에서 열린 대회, 대한민국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76년에는 다시 이란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대회 사상 첫 3연패를 거뒀던 이란이었네요. 이때도 이란이 황금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 저 뒤로 이란이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가요? 자, 84년을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대회였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게 새로운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88년 카타르가 첫 번째로 이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우디가 대회 2연패를 거두고 대한민국이 준우승을 거뒀었고요. 네, 92년에는 일본이 첫 개최를 했고요. 일본이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또 다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승을 가져갔고요. 2000년부터는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시안컵에 집중을 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2004년대로 또 중국에서 저 대회가 개최가 되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이 아쉽게 8강 탈락을 했었죠. 2007년에는 대한민국이 3위를 거뒀습니다. 역시 2011년에도 3위. 저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로 아시안컵에 출격을 했었죠. 2015년에 네, 저 대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워요. 대한민국이 우승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았던 대회였는데 아쉬웠습니다. 네 번째 준우승이었죠. 자, 19년에는 카타르가 우승을 했고요. 일본의 5번째 우승을 저지했습니다. 자, 이제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카타르에서는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를 했었던 첫 번째 경기부터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에서는 전술적으로 모든 것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선수들도 조금 긴장된 상태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저도 첫 단추를 좀 잘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첫 상대는 중동의 다크호스라고 불리는 바레인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조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요. 만만히 봐서는 안 될 상대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바레인이 지난 2019년에 만났던 기억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16강에서 만나서 연장 혈투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황희찬 선수가 선제골은 넣었었지만 후반전에 실점을 허락을 하고 연장전에 가서야 승부를 결정지었던 정말 어려웠던 경기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1차전부터 조금 어려운 경기 양상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봐도 김진수 선수의 결승골은 기억에 남네요. 김진수 선수가 저때 당시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던 그런 대회였거든요. 모든 선수들이 8강전에 좀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법한 그런 연장 승부였습니다. 양팀 기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강 스쿼드를 자랑하는 대한민국과 이에 맞서는 바레인. 우리나라가 최근 확실히 좀 상승세잖아요. 네,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6연승을 거두는 동안 실점을 단 한 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팬들 사이에서는 클린스만 축구에 대해서 의문점도 달렸던 기간이지만 적어도 결과로는 확실하게 증명을 해내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네, 이렇게 양팀 기록까지 살펴봤는데요. 우승을 향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면서 이제 마이크를 카타르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열리게 될 카타르 도하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나가 있는 TVN 스포츠 중계진 바로 뒤에 보이시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서재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카타르 도하 알라이안의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경기 대한민국과 바레인의 경기를 이곳에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나은, 건우, 진우 아빠, 박주호 해설위원, 그리고 아시안컵 연속 해설을 맡고 있는 김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양고기를 정말 두둑이 먹고 이제 해설을 전해드리게 될 텐데, 자, 느낌 어떠십니까? 대한민국 이제 1차전 경기를 갖게 됩니다. 네, 1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 이제 카타르에서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표팀이 64년 만에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저 포함 선배 세대가 이루지 못한 우승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고, 우리 선수들이 부상을 조심해서 설 연휴 벌어지는 결승전까지 이곳 카타르에서 이곳 카타르에서 머물면서 국민분들께 이제 선물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틀은 2023입니다만 이제 2024년이기 때문에 64년 전에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우승을 하고 정말 오랫동안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이 꼭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도하는 굉장히 또 기분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1년 전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당시 시설이 그대로 옮겨졌고 당시 일했던 조직위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주 최고의 환경 속에서 아시안컵을 치르고 있거든요. 예. 선수들이 현지 적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카타르 도하입니다. 그렇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첫 경기가 가장 또 중요하고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박주호 해설위원은 계속 지금 선수단과 내통하고 있었잖아요. 내통까지는 아니고 예. 이제 컨디션이 얼만큼 끌어올라왔는지, 그리고 선수단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 예. 컨디션도 그렇고 선수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첫 경기이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몸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첫 경기로 잘 마무리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는 그렇습니다. 대표팀입니다. 예, 첫 경기는 아무래도 국제 대회에서 조금은 분위기가 들뜰 수도 있고 붕 뜰 수도 있고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특히 이제 황희찬 선수, 또 이재성 선수,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축구 팬들이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김진수 선수, 그리고 이재성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 그리고 지금 이재성 선수는 선발로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예. 김진수 선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황희찬 선수는 지금 회복이 굉장히 빠른 상태라고 예.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2라운드, 3라운드 안에 또 뛸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황희찬 선수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곳 그라운드에서 이제 황희찬 선수와 김진수 선수가 몸을 풀 때 박주호 위원과 좀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표정이 좀 밝아 보이더라고요. 뭔가를 큰 짐을 덜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덥다며 예. 왜 이렇게 카타르가 더운 거야, 이렇게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너네들은 경기를 준비하고 오늘 뛸 수 있는 베스트 11의 선수가 열심히 하는 거지. 예. 너네는 오늘 응원하는 입장이 아니냐. 열심히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런 토너먼트,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7경기를 치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토너먼트 한 달 동안 정말 끝까지 올라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몸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표팀에 이번 우리 훈련도 가봤지만 스텝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몸 관리라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또 투자를 하면서 이 대회를 치르고 있으니까요. 선수들도 좀 안 다치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카타르입니다. 네, 저희가 있는 이곳이 알사드 홈구장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인데요. 이곳이 1974년에 지어진 굉장히 오래된 경기장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또 울산 현대 굉장히 많은 경기들이 이곳에서 치러졌던 인연이 있는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과 얽힌 스토리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에서 울산 현대가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었고 대표팀 경기가 이곳에 펼쳐졌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또 카타르 아시아컵에서 우승컵 득점 왕을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알사드 홈 경기장이기 때문에 또 이정수 선수,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경기를 뛰기도 했습니다. 남태희 선수, 그리고 에어컨 스타디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오늘 경기는 날씨가 상당히 또
따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쾌적한 상황에서 경기를 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관중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자, 저희가 어제 경기장에 와서 미리 봤지 않습니까? 직접 보니까 잔디 느낌 어떠셨습니까? 잔디가 굉장히 딱딱하고 제가 ACL 경기를 왔을 때도 잔디가 굉장히 딱딱해서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발목이나 무릎 이런 아킬레스 이런 부위가 부상은 아니지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선수들이 한두 경기 그리고 세 경기까지는 하면서 부상이 없이 계속해서 훈련 그리고 경기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8만 관중이 들어가는 루사일 스타디움도 있고, 이곳은 이번에 대회를 펼치게 되는 경기장들 중에서 두 번째로 좀 작은 경기장입니다. 네, 이제 작은 경기장이기 때문에 한국 팬분들이 오셨을 때 선수들과 어떻게 보면 거의 가깝게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구장이거든요. 예. 경기 전에도 이제 경기 못 뛰는 선수들이 한 바퀴 돌면서 한국 팬들과 또 약간의 이제 소통 시간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처럼 한국 팬들이 많이 응원을 해준다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구장입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나와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인데 손흥민 선수도 눈에 띄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절정의 감각을 과시하고 있고, 또 역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활약을 펼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라인업이 발표됐는데 일단은 4-4-2 포메이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승규 골키퍼고, 4백 라인은 이기재, 김민재, 정승현, 서령우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는 이재성, 박용우, 황인범, 이강인, 그리고 조규성과 손흥민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선발 라인업도 예상한 대로 비슷하게 선수들이 나왔고, 다만 황희찬 선수가 이제 부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재성 선수가 나왔고, 이재성 선수는 황희찬 자리인 왼쪽 미드필더에도 쓸 수 있지만 여러 포지션을 다 설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전술이 굉장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이재성 선수가 워낙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교체 카드 썼을 때 이재성 선수의 또 다른 활용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후반에 홍현석 선수가 나왔을 때 이재성 선수의 움직임, 또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이재성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은 라인업입니다. 예. 자, 역대 최강의 라인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64년 만에 우승 도전을 하고 있고, 그동안 아시안컵 우승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자, 그동안 아시안컵 우승을 하는 것이 힘들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시안컵에서 우승은 이제 유럽에서 있는 선수들은 이제 피로감이, 그래서 그 피로감을 얼만큼 빠르게 회복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한 달여간 이제 훈련을 못하고 시즌이 끝난 상태에서 경기력을 끌어올 수 있는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제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최정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우승에 계속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조규성 선수도 좀 몸을 풀고 있는데 오늘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골을 넣게 될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오늘 이재성 선수의 첫 골을 기대하고 있고요. 예. 이유는 조규성 선수가 이제 다른 수비진을 끌고 골을 넣으러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이, 뒷공간과 그 앞에 세컨 볼을 잡을 수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비거든요. 그 공간을 이재성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슛으로 연결한다면 이재성 선수가 첫 골을 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첫 골의 주인공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김한 해설위원은 누가 첫 골의 주인공이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세트피스에 기대를 합니다. 페널티킥이 난다면 손흥민 선수, 프리킥이 난다면 이강인 선수 쪽에서 첫 번째 득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 무기가 상당히 많아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자,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의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바레인도 특히 우리나라에게 바레인 쇼크를 안겼던 팀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서 1차전 경기를 치러야겠습니다. 자, 경기 하루 전에 진행되는 공식 기자회견에 클린스만 감독과 황희찬 선수가 나서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했는지 함께 보시죠. 일단은 거의 1년 만에 다시 카타르에 오게 됐는데 지금 너무나도 팀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은 선수들도 개인적으로도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대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침착하게 좀 많은 경험들을 잘 살려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꼭 저희가 팬분들이 원하시는, 꼭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대회인 것 같아요. Depending on the strategy of the night, I think
No matter how our opponents will go, and if Bahrain plays a little bit more defensive style or other opponents as well, we have to adjust. We have to adjust as to what we face. Okay, but even if you play a defensive-minded team, maybe they can always hurt you. They can hurt you with a counter break. They can hurt you with a set piece. So we have to be very alert. So yes, the adjustments to the style of the other team will be always a topic in this tournament. I think we have a very strong team, and the goal is to be here at the very end of this tournament and play the final. This is our goal. I want it because I feel this team has the qualities, has absolutely the qualities to win the tournament.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절대 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매 경기에서 좋은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당연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황희찬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10골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6위에 해당할 정도로 정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일단 오늘은 부상으로 명단 제외가 돼 있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가 물오른 골 감각을 발휘해서 부상이 없었다면 저는 황희찬 선수를 이제 이번 아시안컵에서 득점왕으로 점을 쳤었는데 오늘은 이제 황희찬 선수가 나오지 않고 이제 부상을 얼만큼 빨리 회복해서 경기장에 나올 수 있느냐가 황희찬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또 득점왕을 노릴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 또 골 폭풍을 일으켜서 박주호 위원 예상대로 득점왕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네. 자, 손흥민 선수 어떨까요? 지금 뭐 카타르에서 좋은 기억도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의 주인공이죠. 모든 이제 아시안컵 조직위가 만든 자료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항상 중앙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대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큰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골 감각, 최근에는 이타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A매치 데뷔골도 바로 카타르에서 열렸던 2011년 아시안컵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자, 이곳에서 많은 골을 넣길 바랍니다. 또 김민재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벌써 전반기에 너무나 많은 활약을 펼치고 이곳 카타르로 넘어왔는데 뭐 뮌헨에서 정말 속된 말로 노예처럼 많은 경기를 뛰고 넘어왔습니다. 정말 다른 선수들은 부상을 당했고 김민재 선수는 계속해서 선발에 나왔고 쉬어야 될 타이밍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계속해서 뛰었기 때문에 피로 누적이 굉장했지만 또 활약도 굉장했던 김민재 선수였고 오늘 이번 대표팀에서도 김민재 중심으로 수비 라인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 김민재 선수가 맡을 거고 세트피스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적인 부분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강인 선수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지금 한 골과 2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또 얼마 전에도 멋진 골을 또 하나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이제 그 득점하고 우승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로 카타르에 들어왔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주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에게 세트피스 왼발 키커가 확실하게 생겼다는 점이 엄청나게 큰 장점이고 분명 그 장면은 이번 대회에서 정말 한 건 이상은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 아래에서 A매치 데뷔골을 넣기도 했고 데뷔골을 넣으니까 지금 연속골로 지금 4골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의 최고의 강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첫 경기의 중요성을 클린스만 감독이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역시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겠죠. 네, 첫 경기가 준비는 잘하고 있지만 그 준비한 게 얼만큼 경기장에서 나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수단이 부담도 되고 또 컨디션 관리에도 얼만큼 했는지가 이제 경기에서 나오는데 대부분 지금 아시안컵에서 첫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우승 후보로 뽑히는 팀들이 굉장히 다 몸이 무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표팀도 얼만큼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발 라인업 최근에는 3연패를 하고 있는 팀이긴 한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네, 일단은 8번의 모하마드
마룬 선수가 지난 2019년 대회 우리와의 맞대결에서도 출전했던 선수인데 당시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아주 좋은 기량을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왼쪽 윙어로 활약하는 왼발잡이 알 아스와드 윙어도 상당히 위력적인 카드들입니다. 이런 공격진들의 어떤 속도감만 조금 조심한다면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과거 2007년 아시안컵에서 바레인 쇼크를 또 당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바레인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아주 속 시원히 또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가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만 A 대표팀 대회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이기기도 했고 바로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우리나라가 연장전까지 가서 좀 어렵게 이겼었거든요. 네, 연장전까지 이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때의 피로가 이제 8강전에서 변수로 작용하면서 이제 예. 패배를 했던 우리 대표팀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황희찬 선수가 골을 기록했고 또 김진수 선수가 골을 기록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오늘 이 두 선수는 모두 결장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그 선수 외에도 우리나라 워낙 역대 최강의 스쿼드로 또 뭉쳤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을 다시 한번 또 짚어보게 되겠습니다. 전방에는 조규성과 손흥민 선수, 또 이재성, 황인범, 이강인 선수가 나오고요. 허리 라인에 박용우 선수가 서고 수비 라인은 이기재, 김민재, 그리고 정승현, 서령호, 그리고 장갑은 김승규 골키퍼가 이제 끼게 되겠습니다. 지금 4-4-2 포메이션으로 일단 AFC 조직위에서는 만들어 놓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또 변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나왔지만은 미드필더 위치에 내려올 수도 있고 사이드로 나갔을 때 다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공간을 뛰어 들어가면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4-4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프리롤이다라는 게 이번 전술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약간 또 중앙으로 이동하기도 했고 클린스만 감독 아래서 손흥민 선수 득점이 2023년에 6골이나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왼쪽 지역에서만 뛰지 않고 중앙 쪽으로 프리하게 이동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알아서 선택을 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슈팅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동작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특히 앞에 이제 조규성 선수가 물오른 기량을 보여주면서 수비진들을 끌고 다닐 때 손흥민 선수가 자유롭게 슈팅할 수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장면도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번째 경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요. 대한민국과 바레인의 경기. 자, 이 경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신빈 하마드 경기장 이제 중계석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